문제 해결의 대안을 저는 제로섬 수익 배분의 대안으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1%의 독점을 만드는 원인이 아까 뭐였었죠? 자, 먼저 생산 플랫폼 부의 독점, 광고 부의 독점, 유통 부의 독점. 네, 여기는 뭐 좀 빼놓다 치더라도 이 세 가지를 다 합치면 뭐라고 그래요? 플랫폼. 그래서 플랫폼의 부의 독점의 시대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부를 문제로 볼 건 아니에요. 부가 있다는 것은 좋은 건데 문제는 나누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누도록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어떻게 나눌까요? 분배를 위한 세 가지 전략이 있는데 이건 전 세계적으로 통합된 의견입니다. 사회공헌, 이걸로 부를 나누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세금 분배, 유럽은 되고 있잖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가능할까? 자, 다 같이 한번 답변해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60%, 70% 세금 내서 가능하다 아니다. 시작. 네, 다 아니다예요. 누가 봐도 알아요.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그러면 마지막 전략이 바로 제가 제안한 전략입니다. 자, 이 전략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 이 대안이 실제로 가능한지 한번 살펴봅시다. 제로섬에 의한 분배라는 것은 손익계산 합이 제로가 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까 5명이 나눠 먹된다면 모든 사람이 10%씩 가져가면 나머지 한 사람은 4명이 10%씩 나머지는 60% 가져가. 이걸 제로섬. 이쪽이 늘어나면 이쪽이 줄고. 이게 제로섬이잖아요. 그럼 제로섬을 이용한 전략이라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제로섬으로 부의 배분을 바꾸자. 자, 동일한 100%입니다. 예, 나누면 이렇게 이게 넓어지는 거죠. 여기가 넓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80%가 가져가는 돈이 이 정도 돈이 되어야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다. 자, 부의 배분을 바꾼다면 결과적으로 전략이 필요하죠. 저는 4가지 전략을 만들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전략, 셀러 브랜드 전략. 이제는 셀러가 대기업처럼 사람들에게 인식이 돼야 돼요. 두 번째, 기업이 선호하는 광고 홍보 전략. 1인 셀러들이 홍보를 했을 때 기업주들이 전부 1인 셀러한테 맡겨야 돼. 와, 환상적인 거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전략이 있어요. 세 번째, 유통 수수료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축소, 마이샤 플랫폼. 다음 주에 오시면 마이샤 플랫폼 여러분들 아마 다음 주 전에 한 보일 겁니다. 유통 수수료가 없죠. 거기는 거의 없죠. 그 다음에 마지막, 자동화 셀링 플랫폼. 이거는 이제 마지막 요소, 이게 막강한 무기죠. 이게 다 필요하지만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왜? 삽질을 해야 돼요. 이거는 삽질이 아니라 자동화 셀링 플랫폼. 자, 그럼 이 4가지를 가지고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죠. AI 시대의 셀러 브랜드 전략입니다. 먼저 셀러가 시대의 총화가 되고 있어요. 18년부터 이제 셀러의 시대의 책이 나오기 시작했고, 유튜브에 가면 1인 셀러와 돈 버는 셀러들이 정말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다. 그뿐이 아니에요. 쿠팡 11번가 아마존 전부 셀러 양성에 올인하고 있어요. 야, 대단한 거 아니에요? 마치 시대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죠. 근데 사실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야, 셀러를 이렇게 각자 자기네 구멍가게에서 키우는 식 말고 국민 셀러가 필요하구나. 즉 국민들 모두가 셀링하는 역량을 길러줘야 되는구나. 모두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아예 우리 쇼핑몰 하나에서 셀러를 길러나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는 그냥 역할을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셀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구축하자. 이래서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판을 짜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만약에 저걸 가지고 임대 비용, 솔루션 임대 비용이 만약에 비싸대. 지금 일반 쪽 같이 일반적인 것처럼 뭐 디버가 막 수백만 원씩 하고 뭐 50만 원 이하 최소 싼 게. 그 다음에 원스텝 문자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연 60만 원씩, 교육비만 막 100만 원씩.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국민운동 한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욕하지. 요즘 너 돈 벌려고 지금 하는 짓 아니야? 아, 이거 이럴 테니까.
욕먹을 짓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말이 안 맞아. 예. 그렇게 고가로 팔려면 그거는 뭐 운동 차원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사업 차원으로 가야지. 우리 모두가 운동하자고 할 수 없잖아. 에라 모르겠다. 예, 이왕한 거 국민운동으로 가려면 단가를 10,000원대로 낮추자. 이게 바로 그 10%. 예, 누구나 쓰도록 다 맞추고 또 10,000원어치씩 구입해서 쓰면 다른 사람이 소개하면 한 사람 소개를 할 수 있잖아요. 다단계가 아니니까. 예, 소개하면 소개한 사람한테 50% 줘버리고. 자, 첫 번째 비용 낮추고 두 번째 수익도 그냥 나눠버리고. 예, 이쯤 되니까 이제 국민운동이라는 말을 써도 충분히 누가 봐도 아, 예, 이쪽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마침 박영선 장관도 셀러들을 동원해서 물건을 팔겠다. 내년 5조를 투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정책적으로. 이러니까 이제 셀러 시대, 셀링 시대가 다가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1인 셀링 플랫폼을 가진 셀러 군단이라고 저는 표현해요. 왜 셀러 군단이냐? 개미들의 약점이, 가장 큰 약점이 뭡니까? 모여있으면 질서가 안 잡혀서 오합지졸이 돼요. 주식시장에서는 개미들은 한마디로 밥이죠, 밥. 밥이 되지 않으려면 오합지졸이 정규 군대로 편성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누가 필요해? 위대한 장수. 장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앞에서 이제 셀링 시대가 다가왔다는 걸 이제 우리가 실감하면서 그 다음에 셀링 시대의 핵심 역량이 뭐냐? 셀링 시대의 핵심 역량은 이전 마케팅 시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전에는요 연대면 마케팅이었어요. 오프라인 시대. 지금은 온라인 마케팅이잖아요. 근데 온라인 마케팅에도 이 선이 있습니다. 이 시대하고 이 이전 시대. 그 이전 시대가 오프, 컴퓨터 시대, 인터넷 시대, 휴대폰. 이 선이 인공지능과 연관되는 시기예요. 이게. 이거 정말 대단한 거 아세요? 그냥 여러분 단순히 생각하면 스마트폰이죠? 종교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신하고 어떻게 소통하냐고. 그래서 나 신하고 소통했다고 그러면 5명 각각 가서 물어보세요. 어젯밤에 어떻게 이야기 들었냐. 다 틀려요. 소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스마트폰 시대는요. 정부에서 메시지 하나 넣으면 전 국민이 받아요. 신이 부러워하는 사건인 거 아세요? 신도 사실 못하는 일이 이 사건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요즘에 국민 문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환경 문자 같은 거 다 들어오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잘하는 사람에게는, 잘 들어요?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은요, 이게 황금입니다. 모두에게 내 정보가 들어요. 못하는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자, 여기다 메시지 보냈어요? 받으셨어요? 내가 상품 구입하겠다고 의논이 왔어. 그 다음 날 와서 다른 데로 갔어요. 말도 안 해요. 네. 내가 5,000원을 줬는데 다른 업체에서 4,000원 나와요. 그냥 연기처럼 살아요. 장점이 뭐냐? 잘 다루는 사람에게는 고객. 네. 정말 떼거지로 모아줄 수 있어요. 못 다루는 사람은 그냥 한순간 연기들이에요. 뭐 보내서 뭔가 반응 온 것 같으면 그 다음날 사라져요. 왜? 우리가 주는 서비스가 부족하다. 어떻습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시대 변화입니다. 모든 사람 개인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들어가요. 근데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 바로 이거죠. 관심을 갖게 한다. 누구나 연결할 수 있어. 하지만 연기 같은 곡이. 그래서 연기가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관심을 집중시켜. 관심을 따라. 고객에 맞게 관심에 맞게 줬어. 취향 저격. 이게 취향 저격이다. 그래서 고객의 관심이 어느 정도로 자기가 스스로 관심을 만들어내. 그래서 팬덤이 돼. 이 정보에 내가 행복을 느껴. 여기까지 가야 소통 스마트폰 플랫폼 시대의 고객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 바뀌는 겁니다. 예전과는.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대한 플랫폼보다 1인 셀링 플랫폼으로 황금거의 고객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다. 거대한 플랫폼은 사람만 모아져 있지 그걸 관리하고 자동으로 세팅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의 자동 솔루션을 가지고 파고들면 훨씬 유리합니다. 왜? 팬덤 고객은 BTS 같은 경우 빼고는 거의 아니거든요. 거기도 어땠어요? BTS의 팬덤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과거의 그 연예인들은요, 숨어진 이야기가 많아요. 좋아하고 별짓을 다 해. 근데 BTS는 어땠어요? 진심. 자기들 삶 자체가 다 공개된 진심. 진심과 진심이 만났을 때 팬덤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1인 셀러들은요, 저 사람하고 소통, 1인 소통. 거대 플랫폼은 그런 게 없잖아요. 훨씬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AI 시대엔 팬덤 고객을 만든다고 할 때는 이렇게 단계별로 갈 때 타겟, 피버로 맞춤 고객을 수집하고 관심 갈 만한 정보를 제공해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주는 수신 동의 단계, 동의 고객. 그리고 이제 물건을 사는 구매 고객 단계가. 구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보통 일반적으로 현재 마케팅에는 이것만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AI 시대 마케팅은 아니다. 제가 이걸 만든 겁니다. 이 합의. 자, 그렇다면 구매 다음 단계가 소통이다. 관계를 형성해서 상호간 정보 교류가 있어야 돼. 이거 1대1 아니면 누가 해요? 페이스북에서 내가 단체로 주면 그 사람이 보고 일방적인 거 보기만 하죠. 근데 1대1은 가능합니다. 두 번째, 하이에 이 사람이 나의 상품을 같이 팔아줘. 굉장하죠. 나의 상품을 소개해줘. 마지막에는 팬덤이 돼. 미션. BTS의 팬덤 고객이 미래에서야 탄생합니다. 이게 바로 AI 시대형 고객 관리 또는 고객 마케팅입니다. 자, 이걸 극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폰에 10,000명 있습니다. 10,000명에게 오늘부터 문자 메시지로 상품 광고 한 10분만 보내보세요. 아마 욕하면서 다 나가요. 왜? 너무 많이 받고 있고. 그런데 메시지를 보내는데 정말 그 사람에게 유익되고 도움되는 메시지를 보낸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감사 인사를 해온다고. 이게 바로 이 팬덤 고객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 어째요? AI 시대의 첫 번째 브랜드 전략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팬덤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 광고 홍보는 어떻게 할까? 광고 홍보를 하는데 자, 1인 셀러를 위한 마이 브랜드 전략. 소통을 거부할 수 없는 나만의 모바일 브랜드를 만들어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문자 한번 보냈어요. 뭐 상품 소개하는. 그러면 보기는 하겠지만 스팸 신고를 누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 이걸 보내면 어떨까요? 자,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자, 이겁니다. IM이라는 모바일 명함인데요. 명함인데 앞에가 이런 사진들이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내려가면 내 명함이 나옵니다. 명함 옆에 가면 스토리를 볼 수 있고 이렇게. 그 옆에는 연락처, 내 스마트폰에 있는 연락처가 이거 다 올라옵니다. 물론 이 명함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폰 번호의 뒷부분이 안 보입니다. 내가 공유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옆에 프렌즈는 뭐냐? 나하고 공유된 친구들은 다 보입니다. 여기 SNS도 가능하고 이리 가면 여기 가면 이렇게 페이스북처럼 내가 페이스북 피드를 올리듯이 올립니다. 그럼 나하고 공유된 친구들이 다 보이죠. 또 사업자들은 자기 정보를 네이버 지도에서 다 공유해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본 공유가 되기 때문에 전부 프렌즈에 다 뜹니다. 100만, 1000만이 다 나오게 되죠. SNS 기능, 그 다음에 채팅 기능, 그 다음에 이 사람하고 전화하다가 이야기 내용을 기록해 놔야겠다 하면 여기다가 메모장 기능. 여기 메모장 기능을 넣어서 기록해 놓은.
이 점 기능이 다 됩니다. 거기다가 이 아래 내려가면 이제부터는 뭐가 있어요? 내가 가진 정보들을 다 올려놓습니다. 상품도 올리고, 책도 올리고, 그죠? 예. 행사도 올리고. 작은 1인용 플랫폼입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명함이 하나 날라왔어요. 사진도 있고, 데이터도 있고, 스토리도 있고 막 있어요. 스팸 신고할까요? 저장할까요? 정보잖아요, 나한테는. 그냥 단순히 문자 메시지 날라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자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에 관한 실제 정보가 왔어요. 그럼 내가 볼 때는 저장해 놓잖아요. 단순히 문자는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데 이 사람이 뭔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 그렇지만 이 사람의 모든 정보가 나한테 다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셀러 브랜드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명함이 나가면 이걸로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거부할 수 없는 누구나 저장하고 싶은 고객 정보로 소통한다. 근데 이 사이에 이 속에 내 상품도 하나씩 올릴 수 있어. 쇼핑몰을 통째로 주면 거기에 수만 가지 상품이 있는 그런 쇼핑몰은 이미 광고잖아요. 이거는 내 이야기 속에 내 상품 하나가 들어있을 뿐이에요. 광고로 보기는 힘든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1인 셀러를 위한 마이 브랜드 전략이 필요하고, 네 번째가 아니라 다시 이제 두 번째, 기업 선호용 광고 홍보 전략입니다. 광고 홍보 전략을 살펴볼까요? 거대 플랫폼하고 이 스몰 플랫폼, 1인 플랫폼은요, 잘 보세요. 여기는 광고비를 내고 광고가 안 되면 돌려받나요? 안 받잖아요. 여기는 광고비를 안 받아요, 셀러들. 자기가 물건을 팔고 팔리면 약속한 수수료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기업체 입장에서는 어디다 홍보할까요? 네, 당연히 여기다 홍보하죠. 근데 여기 한 가지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잘 팔리고 여기는 안 팔려. 그러면 광고비가 안 나간다 해도 여기다 가게 돼요. 그럼 핵심은 잘 팔아야 돼요. 이거야 뭐 다 똑같은 이야기죠. 잘 파는 사람에게 광고비는 주게 돼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1인 스몰 플랫폼에서 잘 판다고 가정했을 때 유통비를 어떻게 줄일 거냐? 자, 이제 유통비를 한번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유통비를 줄이려면 이런 솔루션이 필요한 거예요. 브랜드가 있고 메인 쇼핑몰이 있어요. 이거는 고객들에게 안 가요. 여기서 상품 하나를 골라가지고 우리 마이몰, 나의 몰에다 이 상품 하나만 갖다 얹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함 밑에 한 챕터가 들어가 있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명함을 전달했는데 그 사람이 명함을 저장해. 그럼 이제부터 나하고는 소통 관계가 돼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마이몰 솔루션 전략. 이제는 소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든 거죠. 자, 마지막 이제 자, 아까 네 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 셀러 브랜드 전략. 이제 지금 셀러 시대. 네. 전 세계가 셀러로 가고 있어요. 그래야만 두가 나눠져. 두 번째, 광고 홍보 전략. 파는 것만 수수료 받아. 기가 막히죠. 팔리기만 한다면 기업체는 모두 다 이쪽으로 광고를 몰리죠. 세 번째, 수수료가 없는 마이몰 전략. 마지막, 이제는 우리가 얘기했던 이야기 이제 전적인 것 같습니다. 물건을 잘 팔 수 있느냐. 잘 팔 수 있느냐. 이게 바로 마지막 무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물건을 잘 파는 마지막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